의사 조영주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시민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요, 시민권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래도 전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좀 더 친이민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문의가 많은데요. 특히 뭐 영주권 문의도 많지만 시민권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시민권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시민권 시험이 강화된 것을 취소하는 바람에 바이든 정부가요. 그런 건 참 좋은 점이고요. 그 이제 시민권을 이제 문의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시민권 할 때 이민권에서 시민권 심사할 때 어떤 걸 제일 중요시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권은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따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한국 고국을 버리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세계가 좁아지고 있고 또 이제 하루 생활권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무리 뭐 미국 국적을 따더라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체성을 지키고 뭐 그러려면 시민권이 또 필요합니다. 또 시민권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 한인의 정치적 유상도 강화돼서요.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강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2세, 3세, 4세, 4세, 5세 저희 그 후손들도 많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생활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권익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민권 따시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민권을 따시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투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하셔야지만 미국같이 그런 민주국가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정치 의사가 이제 표출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정부가 구성되고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인의 정치적 유상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따시는데 국한하지 마시고 투표까지 하시는 거를 그냥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시민권을 이제 제 경험으로는 시민권 심사할 때 이민구에서 보는 것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범죄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얘기할 필요가 없죠. 범죄가 있으면 영주권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혹자 많은 분들이 그 뭐 트래픽 바이올레이션 무슨 뭐 파킹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느냐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저희 문제 거의 안 삼고요. 왜냐하면 그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진짜 경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는 중범죄, 펠러니, 이제 펠러니라고 하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범죄.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음주운전 했다고 무조건 전부 다 1년 이상의 범죄 징역을 갖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이 여러 번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될 확률이 많죠. 제 경험은 음주운전 한 번 정도는 이제 100%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제 한 번 정도는 뭐 흔히 실수가 있으니까 봐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주운전이 3번 정도 됐을 경우는 시민권에서 많이 탈락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이제 현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진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민권을 떠나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면 이건 일종의 뭐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살인병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 또 술 드시고 뭐 파킹랏에 세워놓으신 식당에서 파킹랏에 세워놓으신 차인데 또 가시지 마시고요. 만약 음주를 하셨으면 뭐 우버라든지 이제 대리운전 같은 걸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요. 범죄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범죄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펠러니 이렇게 중죄 이런 분들은 시민권 못 받아요. 플러스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범죄, 이제 무슨 음주운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이럴 경우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많이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범죄 사실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이민에 관한 겁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에 한정하는 건데요. 사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았다는 얘기는 영주권을 받으면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밑에서 일을 안 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뭐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안 했어요. 이랬을 경우는 시민권 심사에서 이분은 약속을 어긴 거라고 이민구치권을 보는 거죠.
정당한 대가로 정당한 약속으로 영주권을 줬는데 그 약속을 믿고 영주권을 줬는데 그 약속을 깬 거니까 이거는 신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당한 그 이유가 아주 누가 봐도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폰서 영주권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받고 스폰서 밑에서 일을 안 하게 되면 받은 후에 영주권 받은 후에 그럴 경우는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럼 얼마큼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다다익선이라고 그러죠. 오래 하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변호사들은 1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확실한 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특별한 사유에 들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회사가 망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반드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실수록 좋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취업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한테서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갑자기 그만두겠다. 글쎄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그것도 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역시 취업 이민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 비숙련공을 제외한 숙련공이나 전문직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 또는 숙련공 같은 경우는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할 때 이민구에서는 만약 비숙련공으로 들어갔으면 비숙련공은 경력과 학력을 전혀 보지 않는 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보조, 빵가게 보조, 이런 건 경력이 필요 없잖아요. 또 무슨 무빙 컴퍼니의 이삿짐 센터에서 이제 짐 날르시는 분, 이런 분들은 경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잡들에 계신 분들은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보지 않고 영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시민권 심사할 때도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뭘 했는지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 없는 약속으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숙련공 같은 경우는 보통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셰프, 또 무슨 얼트레이션 테일러. 저 같은 경우 얼트레이션 못합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사실 정교한 바느니 솜씨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찢어진 바지를 고친다든지 이런 거 다 저 같은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못합니다. 그래서 경력이 요구됩니다. 2년 이상의. 그래서 영주권 할 때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꼭 경력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영주권 심사할 때요. 그래서 그 영주권 심사할 때 그 한국에서 보내온 경력 증명서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시민권 이제 심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만약 경력이 요구되는 숙련공이 아니라 만약 전문직이라면 마찬가지로 전문직에서도 이제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이라면 이제 경력 증명서도 보고 또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은 또 당연히 학력에 대한 자료도 다 보죠. 대학교 영문 졸업장이라든지 성적 증명서 같은 거요. 시민권 심사할 때도 이런 거 다 봅니다. 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만약 대학교를 나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내가 한국에서 일한 거를 증명하지 못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 같은 경우 또 대학원 졸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자신이 나온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띄우면 되니까요. 이제 그렇지만 2년 이상 일한 경력증명서 같은 경우는 그거는 당시 한국에서 일했던 그 회사에 또는 가게에서 경력증명서를 이제 띄워야 되고 최근에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게 한국에서 띄워온 경력증명서 플러스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 보고서. 한국에서 이제 경력증명서라는 거는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세금을 보고했다는 뜻이죠. 세금 보고했으니까 한국에는 이제 1990년 이후 모든 세금 자료가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 보는 거는 한국에서 경력증명서 플러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세 증명서 이런 거를 요구합니다. 물론 다 영문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그리고 학력이 요구되는 전문직 숙련공에서는
경력증명서 플러스 IRS에서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세 증명원 그리고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는 학력에 대한 자료 이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민권 심사할 때 아주 중요하게 이민국에서 보는 것 같아요. 영주권하고 시민권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영주권은 국적이 한국이죠. 말 그대로 영주권,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미국 정부가 부여한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권은 그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영주권 심사도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시민권 심사도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가 이제 시민권을 따게 되면 투표도 할 수도 있고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범죄에 저질서라도 추방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 되면 이중 국적도 가능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민권을 따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사셔야 되지만 시민권자는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한국에 사신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새로운 미국 여권이 갱신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영주권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사셔야 되고 해외에 오래 사셨는데 만약 제2국어가 없으면 영주권을 박탈해버리죠. 이런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따시면 그만큼 혜택도 많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국이 시민권 딸 때 시민권 신청할 때 시민권 심사를 더 강화하고 더 자세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시민권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영어 시험도 보고 미국 역사와 상식, 역사와 사회에 대한 상식도 시험 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따시는 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대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이민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첫째 범죄 사실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요. 둘째 취업 이민 같은 경우 영주권 받고 스폰서 밑에서 일을 했느냐, 얼마큼 일을 했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취업 이민에서 이제 숙련국 또는 전문직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경력 증명서 플러스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세 증명원 이제 영문이죠. 이제 이런 거를 자세하게 보는 봅니다. 이민국에서.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고 시민권 신청하실 때 여기 세 가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시민권 신청하지 마시고 꼭 근처에 계시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 자세하게 상담하시면서 그 변호사님의 어떤 조언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궁극적인 이민의 마지막 단계가 시민권이죠. 근데 시민권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 심사하고 시민권 신청하고 또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야 되니까요. 이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시민권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새로운 소식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